자, 여러분 2교시에는 우리가 그 중요한 사회계약설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이전 시대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 이전 시대, 그 사회계약설이 나온 게 17세기, 18세기 막 이럴 때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18세기를 중심으로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8세기의 사상이다, 근대의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전의 사회는 절대왕정 시대였어요. 유럽에서 절대왕정,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던 사상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이 왕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수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한 거니까 니네들이 함부로 왕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개입할 수 없는 거야.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은 그만큼 신성한 거야. 이게 이제 절대왕정 시대의 기본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왕정이 조금씩 균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이 되는 시점에 등장하는 게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자, 계몽사상인데 이 계몽사상은 신보다 중요한 게 인간 아니야?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때부터 스물스물 자, 인간을 기본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들 자꾸 국가가 중요하고 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개개인 백성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 아니야? 개인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네 자꾸 신 얘기하는데, 과학이 더 중요하지 않아? 좀 더 합리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합리주의.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야? 뭐 이런 사상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런 사상들의, 이런 계몽사상의 총합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사회를 바라보는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천부인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천부인권설은 자, 이 구도를 바꿔버려요. 등장인물은 똑같은데 바꿔버려요. 그게 아니라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권력을 받은 거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있어.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이 있어.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젠 어떤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신으로부터 우리는 권력을 받은 거야. 요게 이제 쪼개면 요게 천부인권설이고요. 이 천부인권설에, 그러면 사회계약설은 다 이 천부인권설이 전제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요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사회계약설은 모두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즉 사회를 만들기 전에,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예요. 사회 또는 국가. 그쵸? 근데 그 시스템이 그때까지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밖에 우리가 몰랐으니까, 아니면 뭐 정치 체제, 요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 사회계약자들 모두,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자연 상태. 자, 자연 상태라 하면 여러분,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뜻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는 모두
불완전하다. 불안정 또는 불완전. 라는 전제 하에 사회를 계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사회를 계약해야 된대. 누가 계약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계약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예. 자, 여기 개인주의 있죠. 이 계몽사상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사회계약서는 이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계몽사상을 이은 거죠. 자,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만 더 나가볼게요.